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숨을 들이쉴 때 그 공기가 내 몸을 살리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폐의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폐가 아플 때 보내는 6가지 신호와 폐를 회복시키는 생활 속 습관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장기 폐의 비밀. 심장은 뛰면 느껴지고 위장은 배가 고프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는 다릅니다. 조용히 묵묵히 일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말이 없습니다. 폐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 안의 산소를 피 속에 실어보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내보내죠. 이 단순한 과정이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을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염증, 미세먼지, 흡연, 감염이 반복되면 폐포라는 작은 공기 주머니가 점점 손상되고 점점 단단해지며 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병을 폐섬유화라고 부릅니다. 폐가 굳으면 그 어떤 약으로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폐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 숨이 차다. 회사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처음엔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숨이 차는 느낌이 며칠, 몇 주씩 계속된다면 폐는 이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면 폐 기능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숨가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산소 부족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멈추지 않는 기침과 가래. 기침은 폐가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안에 뭔가 잘못됐어, 제발 좀 알아줘 하는 신호죠. 감기나 미세먼지 탓으로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기침이 2달 이상 지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관지염, 천식, 만성 폐쇄 성폐 질환 COPD, 폐암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가래가 노랗거나 녹색빛을 띠면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 끈적하고 배출이 어렵다면 썸모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 오래 간다면 기관지나 폐의 깊은 곳에서 염증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 손끝이 둥글게 변한다. 곰봉지. 손톱을 맞대봤을 때 틈이 보이지 않고 손끝이 둥글게 부어올랐다면 곰봉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말초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변화예요. 산소를 더 보내기 위해 모세혈관이 늘어나면서 손끝이 두툼해지는 겁니다. 이 현상은 폐암, 결핵, 심장 질환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손끝의 작은 변화가 폐 건강에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가래에 섞인 피. 양치하다가 혹은 기침 후에 피가 섞인 가래를 본다면 깜짝 놀라죠.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 터졌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피 섞인 가래의 결은 기관지염, 폐렴, 결핵, 폐암 등 여러 질환에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피의 양이 적더라도 반복된다면 엑스레이나 CT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폐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 증상이 유일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가슴 통증과 쉰 목소리. 가슴이 조여오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때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폐의 가장자리나 흉막 쪽에 염증이 생기면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심해집니다. 폐암이 신경이나 성대 주변을 침범하면 목소리가 쉬거나 말하기 어려운 증상도 생깁니다. 가슴 통증이 숨 쉴 때마다 심해지거나 기침할 때 통증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원인 모를 피로감과 체중 감소. 폐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몸 전체의 에너지 생산이 줄어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근육이 줄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지죠. 이런 변화는 폐 기능 저하의 말 없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로가 너무 오래 가거나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면 호르몬이나 위장보다 먼저 폐를 의심해야 합니다. 폐는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손상된 폐포는 완벽하게 되살아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은 폐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새로운 손상을 막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폐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회복 시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폐를 살리는 6가지 실천 습관. 매일 10분 깊은 호흡 훈련하기.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폐포의 순환이 좋아지고 가스 교환 효율이 높아집니다. 아침 창가에서 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기 하루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내 공기 관리.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세요. 가습기를 통해 폐포가 건조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연과 간접 흡연 차단. 담배는 폐의 섬모를 마비시켜 노폐물 배출을 막습니다. 흡연자의 폐는 한 해 평균 70g의 그을음을 축적한다고 합니다. 하루 한 대라도 끊는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항산화 식단 유지. 비타민C, E, 셀레늄,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은 폐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킵니다. 추천 식품. 브로콜리, 블루베리, 마늘, 도라지, 생강, 미역, 고등어, 호두를 추천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 빠른 걷기, 자전거, 수영은 폐활량을 늘려줍니다. 단 숨이 너무 차오르면 무리하지 말고 조금 숨이 찰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세요. 주 3회 30분이 폐의 회복 리듬을 유지하는 최적의 패턴입니다. 정기검진. 1년에 한 번 흉부 엑스레이나 폐기능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 폐암의 조기 발견 확률이 80% 이상 높아집니다. 폐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장기이기 때문에 아프기 전 검사가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우리의 폐는 쉼없이 일하지만 결국 단 한 번의 숨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기침, 숨참, 피로, 이 모든 신호는 폐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그 편지를 무시하지 말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단 1분이라도 맑은 공기 한 모금, 깊은 숨 한 번을 선물하세요. 그 한 번의 숨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